자, 안녕하세요. 마지막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풀어보셨죠? 두 문제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작년 그러니까 24학년도 수능 마지막 미적분 문제고요. 또 하나는 그 직전에 치러졌던 9월달 문제입니다. 정답률은 7%, 23% 이렇게 써놨는데 이 정답률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데가 요즘도 있는지는 그건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는데 일단 보통 정답률을 집계하는 기관들은 뭐 EBS나 학원들에서 집계를 하죠. 아마 이건 학원에서 집계한 자료인 거고요. 뭐 EBS에서는 2%대인가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보통 EBS가 좀 집단이 많으니까 낮게 나오고 학원은 주로 잘하는 애들이 많이 넣었죠. 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정답률이라는 게 그 해 시험에 다른 문제들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다른 문제가 쉬웠다 그럼 정답률 올라가고 똑같은 난이도인데 다른 문제들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면 제가 30번 풀 시간이 부족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전 생각은 해요. 자, 두 가지 문제를 각각 분석을 좀 해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배운 것들이 문제에서 이렇게 쓰인다. 사실 뭐 최종 보스 몹이잖아요. 그래서 최종 우리가 해쳐야 될 목표가 이거다라는 거 한번 보면 공부하는데 방향성 잡기가 좋겠죠. 내신도 이 경향을 많이 따라가니까요. 30번 문제 두 개인데 이게 수능 문제는 극대극소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보다 보면 중간에 변곡점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하고요. 초월함수를 잘 해석을 해서 극대극소 관련된 해석하는 문제이고 옆에 있는 9월달 문제는 삼각함수 기반이죠. 어쨌든 S 세타를 세운 다음에 미분해라는 건 똑같고 결국엔 식세우기 문제잖아요. 얘도 식세우기. 근데 단순 식세우기 문제로도 풀리긴 합니다. 얘가 풀려요. 오래 걸리는데 풀리고 식세우기에서 조금 추가된 게 여기는 이제 매개변수 미분법, 라이프니츠 미분법을 사용하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떠올린 학생은 빨리 풀었을 테고 다 떠올리진 못했을 것 같고 못 떠올렸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피지컬로 풀면 풀리는 문제이긴 했어요. 그래서 아마 9월 달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학생들이 더 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얘도 한 15%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보고 또 전반적으로 미적분 선택자들이 고득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도 보정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처음에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 미분 가능하다. 이게 대세죠. 그냥 미분 가능하다. 줘버립니다. fx 도함수가 있고요. 도함수는 나온 것 같다. 절대값 보이네요. 절대값 보면 쪼갤 생각을 해야겠죠. 절대값은 뭐 항상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쪼갠다. 해버릴까요? 그냥 여기는 sin x sin x니까 sin 제곱 x고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양수 a에 대해서 곡선 위에 fx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 배우지 않고 넘어왔는데 이거 수투 지식으로 충분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 fa면 이때 생기는 접선의 방정식은 여기에 접선의 방정식은 y는 f 프라임 a x 마이너스 a 플러스 fa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이고 접한다 했을 때 얘를 접선을 이제 gx라고 하면 fa랑 당연히 ga랑 같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f 프라임 a랑 g 프라임 a랑 같겠죠. 이런 건 이제 배경 지식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gx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전형적인 해결력 문제죠.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나왔습니다. 이때 곡선과 그거의 접선의 차죠. 곡선과 접선의 차입니다. 곡선과 접선의 차는 사실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긴 한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지식이 추가가 되면 좋다 이거죠.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건데 얘를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로 나타냈으니까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는
자,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보여야겠죠. 네, hx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얘를 얘는 이제 솔루션이 뭐예요? 미분하면 그냥 튀어나온다. fx, gx. 그 다음에 h에다가 0 집어넣으면 0이다. 뭐 이 정도겠죠. 그래서 얘는 0,0을 지난다. 아이고. 그래서 이 정도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막 문제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게 도함수를 줬고, 도함수를 정보를 가지고 원함수를 한번 추론을 해볼 수 있고요. 그 원함수의 접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얘네들의 차를 가지고 또 새로운 걸 만들었죠. 이게 좀 복잡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hx는 그런데 h 프라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이때 잘 보시면 이 hx가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hx가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 극점 이게 샵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극대 극소에 대한 1, 2, 3 중에 하나로 풀어야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a를 작은 수 여러 개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극점을 여러 개 구하고 그 중에서 6번째 거랑 2번째 거 구해주면 된다 는 거죠. 가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어디서 발화하냐 하면 결국엔 hx의 극대 극소니까 내가 hx 그래프가 없죠. 그러면은 내가 h 프라임 x의 극대 극소 하면 떠올라야 하는 게 h 프라임 x의 부호 변화로 풀던지, 아니면 h 프라임 x가 0인데 h2 프라임 x는 안녕인 상황으로 풀어야겠죠. 하지만 주의해야 한다. 얘만 아니고 0, 0일 때도 될 수 있다 라고 했죠. 내 눈에 제일 편하게 생긴 건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로 풀어봅시다. 현장이었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부호가 변하는가 를 이제 따져봐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내가 A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A랑 GA는 당연히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H 프라임 A는 항상 0이 되긴 합니다. 항상 0이에요. H 프라임 A는 항상 이제 0이 되는 상황인데, 부호가 변하는 곳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된다가 핵심이겠죠. 예, 이 정도 이제 문제가 길면 학생들이 질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감을 잡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제 문제가 이게 크면 이게 통합적으로 머리에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나한테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생각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f 프라임 x 여기까지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했네요. 사인 x, 코사인 x네요. 그렸고, 나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fx잖아요. fx에다가 접선을 내가 그려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지금 h 프라임 x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지금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얘를 식으로 다 계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fx에 대한 정보를 좀 얻고자 합니다. 물론 두 번째로도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이걸로도 이렇게 해볼 수도 있긴 한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0은 확실한데 여기가 안녕이 아니고 0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때는 쓸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얘로 풀어야 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겠죠. fx를 조금 봅시다. 자, 그럼 fx를 보기 전에 사인과 코사인을 곱해 놨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요. 얘도 뭐로 바꿀 수 있나요? 마이너스 2 사인 2분의 1이죠. 사인 EX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야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인 X
도함수의 그래프만 그려볼 수도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도함수의 그래프를 f' x를 알고 있으니까 fx를 내가 부정적분해서 풀겠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네,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sin x가 0보다 클 때는 아무래도 0부터 파이까지고요. 작을 때는 파이부터 2파이까지입니다. 그러니까 0부터 파이일 때까지는 2분의 1 sin 2x를 그려줘야겠죠. 그럼 sin 2x니까 여기에 꾸겨서 그려야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2분의 1이 될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파이까지는 마이너스로 그려줘야겠죠. 그러면은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쁘게 그려볼까요? 안 이쁘네. 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얘가 지금 f'x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반복되고 여기서도 반복됩니다. 주기성이 있어요. 자, 극점을 살려서 우리가 원함수를 한번 추론을 해보면, 원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요. 증가하다가 여기서 극대를 지나죠. 그래서 증가하다가 극대를 지나고 극소에서 여기서 잠시 슬라이드, 그 다음에 다시 감소,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적분에서 배웠던 바, 지금 얘네는 다 어때요? 다 같은 사이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다시 그려야겠네. 여기까지 의 함수값,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함수값, 그 다음 여기까지 함수값이 다 이게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증가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서도 짠, 그 다음에 짠, 슬라이드, 짠,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 가겠죠. 그래서 fx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좀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 이렇게 되겠고, 여기가 2분의 5파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령 이 점이었다면 접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hx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h'x가 지금 이 친구들의 차잖아요. 그럼 난 여기에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부호 변화를 가지고 오느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주황색을 gx라고 보시면 gx랑 fx의 new 함수 값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이전에는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gx를 빼줘야 되니까 더 큰 값이죠. 마이너스인데 여기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야 부호 변화가 돼서 극점이겠죠. 하지만 마이너스였고 0이었고 다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운스여가지고 네, 극점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는 생각은 무엇이냐?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항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항상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극점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푸는 학생들한테는 이 주제가 너무나 익숙한 주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풀었을 건데 지금 처음 푸니까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부호가 바뀔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요. 언제 부호가 바뀌나요? 아마 여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접선이 생겼어요, 이 점에서. 그러면 이때는 자, 플러스였다가 0이었다가 다시 마이너스가 되네요. 아, 이런 점을 찾아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 두 번째 이렇게 풀어야 되네가 아니고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변곡점이 생기는 경우에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다 찾아줘야 되잖아요. 여기도 슬라이드가 생기고요. 여기도 슬라이드가 생깁니다. 변곡점일 때. 그래서 여기도 변곡점, 여기도 변곡점이 생겼겠죠. 그래서 변곡점인 구간에서는 다 이렇게 생겼다. 결국에는 이 문제는 변곡점 찾아주는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세보면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얘가 5번 6번까지 해주면 여기가 6번이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가 6번이고요. 두 번째니까 여기겠죠. 얘가 2분의 3파이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니까요. 2분의 3,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얘가 두 번째, 얘가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로 문제를 푸셨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단순하지 않나요? 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어려웠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만 풀면 이게 이렇게까지 정답률이 낮은 문제인가 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답을 내보겠습니다. 답은 파이 분의 100 곱하기 여섯 번째는 2파이였고 두 번째는 4분의 3파이였죠. 계산해 주시면 4분의 5파이 4분의 5파이니까 25, 125파이를 답이라고 파이 날라가야겠네요. 125를 답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런 문제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은 문제를 많이 풀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조각조각 하나 내가 절대값을 보면 어떻게 해라 선생님이 고1 때부터 강조했던 거죠. 그걸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가. 그런 다음 또 중요한 게 뭔가요? 삼각함수 그리는 것도 계속 연습을 시켰죠. 그걸 내가 잘 할 수 있는가. 고1 수학. 그 다음에 수투에서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정확한 개념으로 빠르게 내가 해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 고1 때부터 했던 거죠. 직선의 방정식이고 거기에 접선의 방정식과 연결해서 수투에서 했던 지식을 바로바로 내가 식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가. 그 다음 극대극소를 보고 나서 내가 정확하게 키워드들이 떠올랐나 솔루션이 떠올랐나.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가장 합리적인 길을 선택했나. 얘로도 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걸 확인하면 결국 돌아와야 돼요. 2'을 내가 넣어보면 0이 나오거든. 얘를 미분을 한 번 더 해보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곡점에 대한 성질들. 그러니까 아직 좀 접선에 대해서 좀 많이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건 좀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접선까지 다 배우고 하면 좀 낫겠지만 선생님이 그걸 여기서 바로 해버린 이유는 이 책에서 다룰 접선의 내용을 선생님이 그렇게 어렵게 안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면서 나오는 이 접선의 개수나 접선 문제들 좀 어렵게 다루고 그때 가서 하면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30분 문제는 이렇게 풀려요. 생각보다 단순하죠. 시험장에서 이걸 한 번에 풀어내려면은 많은 연습이 필요했겠고 확신을 좀 갖고 했어야겠습니다. 특징적인 걸 보자면은 뭐 어떻게 잔 스킬을 쓰긴 그렇죠. 뭐 어떻게 뭐 완벽한 스킬로 문제를 푼다? 개념으로 푸는 게 이번 수능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그런 스킬 안 들어가서 너무 좋고 깔끔한 문제였고 생각하는 힘만 있으면은 누구나 풀 수 있는 개념의 정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접선 문제를 낼 때도 이걸 좀 자잘하게 치사하게 내면은 좀 스킬이 많이 개입될 수 있거든요. 요즘 트렌드는 그런 스킬이 안 먹히게 하는 게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고3한테 유리해요. 재수생들은 훨씬 많은 스킬과 외부 지식들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를 외워야겠다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뭐 스킬이 개입할 공간이 있나요? 이 문제 자체를 뭐 어디서 많이 풀어봐서 본 학생은 유사한 문제를 본 학생은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